네, 코스피 4,996입니다. 며칠째 5천 트라이를 하고 있는데 중가 기준으로 장중에는 이미 몇 차례 넘어섰습니다만 오늘 5천선 위에서 끝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예. 오늘 시장에 돈이 모이는 곳, 관심이 모이는 곳, 수급이 모이는 곳, 머닝 전략입니다. KB증권 프라임클럽 민재기 팀장님과 시장 흐름들 종목 탐색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이제 코스닥이 불을 끄었는데요. 네, 느닷없이 간밤에도 트럼프가 관세 원복하겠다는 얘기가 갖고 이게 뭐지 싶었는데 초반에 좀 영향이 있었는데 그 영향을 시장이 크게 받지는 않는 것 같지요. 예, 그 영향. 그리고 뭐 자동차 같은 경우는 조정받을 제가 좀 오히려 기회인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이번에 자동차 섹터가 오른 원인을 먼저 생각하는 게 네,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본업보다는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로보틱스. 로봇 예. 관련된 모멘텀으로 올랐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자동차 관세를 15에서 25%로 올렸다라는 부분이 치명적인 그러면 원인이 제거되었냐? 상승 원인이 제거된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설령 올린 건 아니지만 올린다고 하더라도 네, 예를 맞습니다. 들면 네.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원래는 본업이 가장 탄탄한 게 중요하긴 하죠. 네. 본업이 이제 탄탄하고 그다음에 신성장 동력이 붙었을 때 주가의 퍼포먼스가 더 화려하게 이제 진행이 될 수 있는데 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이번에 상승했던 원인이 로보틱스와 관련된 모멘텀으로 상승을 했다라면 관세와 관련된 뭐 지금 약간의 악재가 나온 부분이 최근에 상승의 모멘텀을 훼손시키기에는 약간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다만 최근에 주가의 고점이 한 60만 원 부근에서 이제 저항이 좀 부딪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이 60만 원 부근의 가격은 밸류에이션으로 이 포워드 PER 기준으로는 한 12배 정도 되는 수준으로 거의 도요타 수준과 맞먹는 수준까지 밸류에이션이 올라왔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뭔가 더 치고 나가기 위해서는 로보틱스와 관련된 모멘텀 플러스 알파를 좀 보여주면 가능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아마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이제 그러면 테슬라 대비해서 얼마나 또 따라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면 그 12배의 벽도 넘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게 나오지 않는다라면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60만 원 정도가 일단 캡이 약간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고 내일 모레 이제 현대차 또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실적은 사실은 뭐 상당히 기대할 부분은 좀 제한적인 그렇죠. 부분이죠. 예.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관세 이슈가 나왔고 실적의 이슈도 좀 남아 있다라면 단기적으로는 박스권 움직임이 가능할 것 같고요. 만약에 가격 조정이 관세 노이즈로 세게 나온다. 오늘은 나왔다가 지금 다 땡겨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가격 조정이 좀 세게 나온다. 그러면 60만 원 대비해서 룸이 뭐 목표 수익률을 만들 수 있는 룸이 좀 많이 생긴다 그러면 오히려 방금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로 뭐 접근 가능한 그러한 부분들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 현대차 주가 보이시면 상승 전환했고요. 0.6%.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도 보여주세요. 하이닉스가 4% 강하게 오릅니다. 29일 날 이제 실적 발표잖아요. 그런 어제는 이제 삼성전자 HBM4 모멘텀으로 상대적으로 하이닉스가 밀렸는데 하이닉스가 오늘 이제 강하게 오른다는 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는 걸 시장에서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네. 대형주는 그렇고요. 시장의 관심은 사실 반도체 조방원 좋잖아요. 그죠? 네. 좀 쉬어도 좋다. 네. 코스닥이 눌렸었는데 어제 그냥 정말 불을 뿜으면서 강세를 갔잖아요. 코스닥의 이 강세의 배경, 진위, 그 다음에 연속 가능성이 있느냐. 이게 사실 더 궁금한 포인트입니다. 네, 맞습니다. 목요일부터 이틀 연속으로 아주 강하게 올랐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단기간에 더 급등하는 부분들은 좀 지켜봐야 되겠으나 어쨌든 작년도 하반기부터 이어온 코스피와 코스닥 간의 이 괴리가 벌어진 부분은 충분히 좁힐 만한 부분은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얼마나 괴리가 벌어졌는지를 제가 이제 어제 종가 기준으로 그래프를 하나 가지고 온 게 있는데요. 이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작년도 초부터 코스피는 거의 100% 올랐습니다. 네, 100을 기준으로 206이기 때문에 106%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코스닥은 이틀 연속 강하게 올라서 57%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럼 아직도 괴리가 한 약 50% 정도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은 좀 벌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뭐 아무래도 반도체 중심으로 한 그렇죠? 이익 성장이 코스피 위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괴리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다만 이렇게 역사적으로 많이 괴리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정부 정책이 과거에 나왔었을 때의 코스닥의 흐름을 보면 왼쪽에 있는 2004년도는 노무현 정부 때 이제 코스닥 정책이 나왔을 때고요. 18년도는 문재인 대통령 때 이제 코스닥 정책이 나왔을 때인데 네. 그 두 번을 보시면 코스닥 지수가 상당히 강하게 튀었고 그 외에는 뭐 2008년도 서프라임 위기 이후나 아니면 2020년도
우리 코로나 위기 이후에 반등 나오는 거 강하게 세게 반등 나오는 거 외에는 이러한 코스닥 정책이 상당히 코스닥 지수에는 영향을 많이 미쳤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의 상대 강도라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계속 우상향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것은 코스피가 코스닥 대비해서 더 강하게 움직였다라는 거고요. 근데 지난주 금요일부터 지금 방향성이 약간 꺾이고 있는 건데 그것은 오른쪽으로 밑으로 내려온다라는 것은 코스피 대비해서 이제는 코스닥도 꽤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대 강도가 역대급으로 많이 벌어진 상태에서의 어느 정도의 좀 키 맞추기는 좀 더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최근에 어제 7% 오른 게 2005년도 이후로 몇 번째 상승률인지 제가 데이터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네. 보니까 7번째, 네, 7번째 상승률이고 종가로는 1000포인트를 돌파하는 아주 의미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기관 투자가들이 지금 매수세를 이끌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금요일 날 한 9,700억 정도 샀는데 어제는 2조 6천억 정도 샀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기관 투자가들 중에서도 대규모의 이 비중이 금융 투자를 중심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ETF라면서요? 맞습니다. 네. 예. 개인 투자분들이 코덱스나 코스닥의 ETF, 네. 레버리지 ETF 이런 부분들로 자금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설정이 늘어나면서 금융 투자가 시가총액 순서대로 이제 사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기관 투자가들의 순매수의 80%가 금융 투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오늘도 지금 보시면 코스닥의 금융 투자와 기관 투자가의 매수 규모가 거의 비슷한데요. 이 금융 투자가 연속으로 계속 유입이 되느냐 아니면 살짝 멈추느냐에 따라서 코스닥의 속도 조절이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코스닥으로 계속 자금 유입이 이루어져서 코스닥 레버리지라든지 이런 ETF로 자금이 개인 투자분들의 유입이 되면 아마 금융 투자 중심으로 인한 수급으로 코스닥은 당분간은 좀 강세의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수급적으로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코스닥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섹터들은 바이오, 2차 전지, 소부장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네.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집중해서 보는 거는 아닌 거기 때문에 다른 얘기 못 하고요. 2차 전지 쪽에서 어제 에코프로, 에코피로 엄청 강했지 않습니까? 2차 전지주는 상승 여력이 있습니까? 지금 타이밍 어떻게 보십니까? 2차 전지도 우리 코스닥의 시가총액의 위쪽에 있다 보니까 네. 이러한 ETF의 수급적인 이벤트에 같이 연동이 되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졌는데요. 다만 아쉬운 부분은 반도체 쪽과는 다르게 2차 전지의 전체 업황은 아직까지는 조금 좋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그렇죠.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유동성으로 인한 주가 상승에서 쇼커버 정도 이런 부분들이 작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나마 제가 생각하는 모멘텀이라고 한다라면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중국의 리튬 관련된 2차 전지의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리튬 가격이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 부분이 하나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무래도 잘 아시는 것처럼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이 지금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어제 우리나라에서 드디어 원전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원전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적어도 8년에서 10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태양광이라든지 이러한 신재생을 해야 되면 ESS가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는 스토리죠. 거기에서 2차 전지의 수요가 조금씩 커버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요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긴 한데 로봇이잖아요. 네, 네, 로봇.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해서 2차 전지는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요것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 쪽으로 유동성 들어올 때는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 팀장님이 열심히 또 서칭해 오신 관심주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할애해서 앞부분은 그 정도 얘기하고요. 네. 어쨌든 종목 장세 코스닥 쪽에 관심이 높은 상황이긴 한데 오늘 관심주는 어떤 겁니까? 네. 네, 오늘은 의료 플러스 로봇으로 한번 결정을 해봤는데요. 리브스 매드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타이밍이 어제 상한가를 가는 바람에 그러게요. 예, 단기적으로는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조금 중장기적으로 스터디는 좀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준비를 좀 해봤는데 우리 복강경 수술이라는 거 최근에 아시죠? 많이 하죠, 복강경 네, 수술. 맞습니다. 네. 상처라든지 이런 회복과 관련해서 조금만 이렇게 좀 구멍을 내서 내부를 이렇게 좀 시술하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복강경 수술이라고 하는데 과거의 복강경 수술과 지금의 이 리브스 매드가 하는 부분은 큰 차이가 있어서 그 자료를 제가 준비를 해놓은 게 있으니까 잠깐만 한번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과거에 기존에 있는 복강경 수술 기구의 한계는 최대 60도까지 각도 조절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의사분이 뭔가 이렇게 집어넣고 범위가 제한적이다라는 거죠. 근데 리브스메드가 하는 이 복강경 관련된 의료기기는 상하 좌우로 90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사람 손목이 360도가 이렇게 회전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까지 의사분들이 시술을 할 때 수술의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해서 좀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받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3년 만에 고객 병원 수는 3배 가깝게 급증을 하고 있고 이 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의사분들도 200명 정도 수준에서 600명 정도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리베스메드는 수술 시장에 있어서의 이 좀 트렌드를 바꿀 수 있는 후보군이다. 근데 이제 올해 하반기와 내년도에 신제품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게 우리 인투이티브 서지컬이라는 미국의 다빈치 그렇죠. 네, 예. 그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한 이제 제품들을 올해 하반기와 내년도에 출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기업이 미국에서 밸류에이션이 지금 시가총액 200조, 300조를 하고 있다면 리브스메드의 최근에 시가총액 1조 5천억에서 2조 정도까지 올라온 이 부분은 경쟁자 대비해서 앞으로 좀 뭔가 밸류에이션이나 시가총액 갭을 좀 메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갭으로 시장의 관심을 좀 받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설명을 좀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12월 24일 날 상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시장에 주목을 많이 받고 있지는 않은데요. 네. 소위 그러면 이제 숫자는 나옵니까? 나오기 시작합니까? 네, 본격적으로는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네. 숫자가 나오고 있고 내년도의 숫자를 땡겨서 지금 미리 약간 반영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다만 이 기업은 이제 좀 주목해야 될 리스크 요인 한 가지가 좀 있거든요. 네. 어제도 이제 상장된 지 이제 1개월 되는 시점이었는데 보호예수 물량. 네, 보호예수 물량이 1개월 락업이 풀리면서 그 물량을 소화하면서 어제 상한가를 갔는데 2개월, 3개월 각각 1개월마다 지금 보호예수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2개월째, 3개월째 되는 시점에서 주가가 좀 수급적 이슈로 좀 주가가 빠져 있다. 그러면 그럴 때가 네. 좀 관심 가질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가격 전략은요? 네. 목표 주가는 한 10만 원 정도 제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상장했던 날 음봉의 시가가 한 6만 6천 원 정도 되는데 거기를 이탈하면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돈이 모이는 곳의 머닝 전략 KB증권 프라임 클럽 민재기 팀장님 함께했고요. 인사드리면서 시장 공감템 함께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결정하십시오. 고맙습니다.